자,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안 빠지는 분들 계시죠? 혹시 내 얘긴가 싶으신가요? 굶어도 안 빠지고 운동해도 안 빠지고 남들은 이거 했다 빠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제가 케이스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희 한의원에서 51세 여성분이 오셨는데 혼자서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며칠을 굶었는데 진짜 1kg도 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저희랑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60kg대였는데 저희 9kg 감량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영상 다 보시기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다이어트 방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컨디션 닥터 한의학 박사 한재민입니다. 오늘은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51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저희랑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서 63kg에서 9kg를 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건 그 9kg 중에서 체지방만 7kg가 넘게 빠진 거였어요. 뭐 9kg 정도는 다 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 스토리를 들어보면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10시간 정도로 좀 많이 긴 편이고요. 피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확 굶으셨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굶어서 13kg도 빼셨다는데 이번에는 굶었는데도 1kg도 안 빠진 거예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피로가 너무 심하셨어요. 일반 끝나면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술도 가끔씩 한잔 하시다 보니까 속도 쓰리고 위도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굶어도 1kg도 안 빠지는 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들 원인이 다 제각각인데요.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기초대사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율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대사량이랑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개가 겹쳐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안 되면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잘 찌고 그리고 잘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우리 몸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상태인데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세포에 혈당을 집어넣는 그 신호가 둔감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 분비를 해서 자꾸 세포를 혈당을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을 높은 농도로 자꾸 유지되면은 몸에서는 지방을 자꾸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서 먹는 걸 엄청 줄여도 몸이 지방을 저장해 두기만 하고 분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덜 먹으면 빠진다는 게 일반적인 다이어트 이론인데요. 이분한테는 안 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도 갱년기가 다가오고 있고 피로가 워낙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안 찌던 몸이 조금씩 찌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리고 며칠을 굶으셨는데도 체중이 1kg도 안 빠졌다는 게 이게 핵심 단서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사가 돌아가는 몸이라면 며칠 굶으면 어느 정도는 빠지거든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분한테는 사실 다이어트 한약만 처방한 건 아니고 체질 개선 한약도 같이 처방드렸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식욕 억제해주면서 위장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대사 촉진해서 기초대사량 늘려주는 효과가 들어갔고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30분 전에 한 포씩 그냥 탈탈 털어 먹으면 됩니다.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식욕이 확실히 줄어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좀 훨씬 덜 하고요.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먹으면 살짝 땀이 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리가 확실히 빨리 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약은 생각보다 먹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 한약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위를 보호하면서 위염을 치료하는 처방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체질 개선 한약은 저녁에 밥 먹기 전에 다이어트 한약이랑 같이 하루 한 포 먹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질적인 제한점을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한약 처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위장이 쓰리고 안 좋으면 살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 먹고도 속이 좀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염 치료하는 한약재를 같이 넣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랑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개가 같이 개선되니까 그때부터 체중이 확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살 빠지면서 체력도 좋아져서 퇴근하고 나서 자꾸 꾸벅꾸벅 조는 게 많이 좋아지고 속도 편해서 약 드신 이후부터는 속 쓰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식단을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저탄 고지 중에서 고지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추천을 많이는 안 드리고 이 저탄은 반드시 추천드리는데요. 당질 제한식이라고도 하죠.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을 줄이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진짜 잘하셨어요. 집에서 드시는 소스도 전부 다 이제 저당 소스로 다 바꾸시고, 그리고 콩국수 같은 거 땡기실 때 면을 콩단백면 이런 대체면으로 바꿔가지고 드셨고요. 그리고 야채랑 식이섬유도 정말 잘 섭취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3.4kg에서 9kg 감량, 체중의 15% 정도를 감량을 하셨고, 또 체지방도 7.2kg나 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저도 탄수화물도 줄이고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맞아요. 식단만으로 안 되는 분들 정말 많고요. 여러 약 먹어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살이 안 빠지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뭐 기초대사량 아니면은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 자율신경 이런 몸의 체질적인 제한점 자체가 안 바뀌면은 식단 아무리 잘 지키고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식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질 자체를 같이 바꿔드립니다. 혼자 며칠 굶어보고 아, 나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기 전에 왜 안 빠지는지 원인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초대사량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복합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굶어도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다이어트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황제 다이어트로 성공하고, 누구는 간헐적 단식으로 성공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완전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체중 감량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그래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 한약을 처방해서 살이 안 빠지는 근본 원인부터 같이 잡아드립니다. 굶어도 잘 안 빠진다, 열심히 하는데 정책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